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자, 2017년도 2회 필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자, 여러분 2017년도 시험 관련해서 필기 실기. 자, 필기죠. 자, 우리 필기 합격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자, 필기와 관련된 합격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고요? 자, 무조건 기출문제 보시면 안 되고 핵심 내용 개념 잘 정리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에서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고득점 합격하는 겁니다. 자, 시험 기간, 시험 준비 기간이 그렇게 필기와 실기를 비교해 봤을 때 필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실기가 개정이 됐죠. 주관식 필답형으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필기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실기까지 합격해야 기사 되시는 거니까 필기에서 핵심 개념을 너무 기출문제만 보고 문제답 공부하지 마시고 필기의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이해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실기 때 수월하게 넘어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실기 공부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기가 눈앞에 닥쳐 있다고 해서 너무 필기에 기출문제만으로 합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실기 때 너무 고생을 하실 거이기 때문에 자, 첫 과목 마무리 기출문제로 하신다면 자, 이후 과목은 조금 더 천천히 핵심 이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1과목 데이터베이스는 필기 실기 시험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이 2017년 2회를 가지고 정보처리 기사의 난이도를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2017년 2회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솔직히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자, 기사 여러분, 자,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사, 산업기사의 난이도가 동일해요, 여러분. 그쵸? 예, 게다가 2017년 2회가 좀 쉬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만만히 보시면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자, 2017년 1회가 좀 출제 오류, 중복답이 많아서 2017년 2회에는 좀 정정하고 자, 명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 중심으로 냈기 때문에 기존 기출이 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출문제 네, 출제됩니다. 50%에서 70% 범위로 기출됐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DB 공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기가 실기 공부고 실기 공부하실 때 필기 공부한 거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SQL 부분에 있어서 2017년 6년도에서부터 2016년 17년 초반까지 좀 변경이 있습니다. 문제 스타일이. 자, 이게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시면 실기 때 SQL 부분이 기술하세요, 작성하세요가 있기 때문에 자, 필기에서도 SQL 부분이 과거보다 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필기에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실기도 나오니까 여러분 SQL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그쵸? 스펠링 정확하게 플레임으로 공부를 마무리해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본반에서 필기 때 실제 시험보다 SQL 공부를 좀 과하게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전산영어 관련해서 전산영어 두 문제입니다. 원래 대대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잠깐 2016년도에 한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다시 두 문제 복귀했고요. 자, 이 전산영어 뭐예요?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자, 전산영어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만 나오는 거고 다른 과목에서 전산영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영어는 영어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SQL 2.5문제라고 했는데 두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세 문제도 아니고 왜 2.5라고 했냐면 전산영어 부분에서 SQL 부분을 이번 회차에 문제로 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트랜잭션은 20문제 중에 원래 두 문제에 나와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고, 자, 트랜잭션의 특징 문제입니다. 자, 트랜잭션. 그렇죠? 상황이 변하죠. 예. 자, 그럼 트랜잭션의 특징 중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는 경우, 그렇죠? 예, 병행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업의 단위가 트랜잭션화 되는 거죠. 자,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 중입니다. 자, 노란색 하이라이트 보시고 다른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실행이 되고 하나는 대기를 했는데, 자, 이 대기했던 게 어떻게요? 연산에 끼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의 연산적인 성격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격리성, 고립성. 격리성, 고립성, 그쵸? 예. 자, 그래서 답은 3번 아이솔레이션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쵸? 예. 자, 그래서 트랜잭션 실행 시 다른 트랜잭션의 간섭과 관련해서 받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사항을 얘기를 하는 게 트랜잭션의 성격인데요. 자, 트랜잭션의 특징 부분은 여러분 제가 별표를 정말 5개를 줘도 그치 안 아깝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의 성격 시험 문제 필기에서 당연히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고요. 매 회차. 자, 그리고 이 트랜잭션의 특성은 실기 때 서술하세요 문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일단 트랜잭션의 특징 원자성, 일관성, 덕리성, 영속성이란 단어 익히시고 영어도 풀스펠링 익히시고요. 자 원자성 트랜잭션의 원자성은 뭐뭐이다라고 문장으로 여러분이 완전하게 수행 완료되지 않으면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함. 완전히 수행 또는 수행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핵심 용어를 가지고 문장 암기하세요. 실기 대비입니다. 그렇죠? 자, 필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일관성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스템의 고정 요소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고정 요소에 대해서 전후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트랜잭션 실행 시 다른 트랜잭션에 간섭받지 않는 이번 1번 문제였고요. 영속성. 자, 특히나 일관성과 영속성 부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영속은 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트랜잭션의 완성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기억된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도 변함이 없다인데 얘는 대상이 뭐예요? 고정 요소 시스템에. 자, 얘는 뭐예요? 실행의 결과, 완료의 결과. 이 주어가 다른 거예요. 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 용어 기출문제 이미 출제는 됐어요. 실기에서.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트랜잭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용어 명확한 거와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래도 좀 눈여겨보세요. 막상 실기에서 암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필기 때 체크라도 해두시면 실기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2번. 자,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2번 회차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간결하죠? 자, 기사 문제 치고는 정말 간결한 문제들만 나왔어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 자, 릴레이션 연산 문제죠. 릴레이션 연산의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와 관련된 관계 대수연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 대수연산입니다. 릴레이션간. 자, 수평적 부분 집합. 수평이 뭐예요? 네, 가로로. 자, 그래서 튜플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 문자 시그마 하는 건 셀렉트 연산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주의하시는 건 SQL의 셀렉트 아닙니다. 이건 릴레이션의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는 시그마 말고 뭐예요? 파이. 죠? 그리스 문자 파이. 얘는 수직적 부분 집합.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문법 얘기를 하자면 셀렉트, 자, 기호 뭐예요? 시그마. 자, 시그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리해야 할 대상인 릴레이션. 그렇죠? 릴레이션 명을 적고 그 릴레이션에 어떻게 해요? 조건식.
자, 릴레이션 이름을 적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 튜플들을 결과로 얻는 게 셀렉트이고요. 자, 그러면 수직적 부분 집합인 파이는 어떻게 해요? 속성 리스트. 속성들을 세로로 속성들을 뽑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릴레이션. 어떠한 릴레이션에 속성들을 내가 전체가 아니고 원하는 것만 추출하는 거를 관계대수의 연산 파이와 뭐예요? 시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그렇죠? 포함 관계에 있어서 연산식을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3번 시스템 카탈로그. 자, 시스템 카탈로그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자주 나옵니다. 1년에 3번 보면 한 번은 꼭 나오는 문제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예요. 데이터베이스 내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 사전에 기술되어 있죠. 자, 1번 시스템 카탈로그의 갱신은 자, 갱신이 뭐예요? 이미 있는데 고치는 거요. 자,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자, 무결성 뭡니까? 결점이 없다. 정확성 얘기하는 거죠. 자, SQL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합니까? 자, 얼마나 중요하죠? 시스템 전반적인 사항. 자, 사용자는 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드 유저. 자,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직접 갱신을 하도록 내비두면 위험하겠죠. 특히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막 고치게 내비두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누굽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관리자, DBA가 그렇죠? 갱신하죠. 직접 관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고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자,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자, 하나 더 데이터 딕셔너리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사전. 자,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는 언젠간 실기에서 서술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또는 용어로 나오니까 집중하시고. 자, 4번 트랜잭션 문제 2문제 나왔죠? 자, 트랜잭션과 관련된 작업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상태. 자, 앞에서는 트랜잭션의 성격, 트랜잭션의 상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하는 도중에 장애로 인해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작업이 뭡니까? 작업은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이죠. 회복. 자, 리셋? 아닙니다. 리셋은 초기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초기화가 아니고 손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원자성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또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원자성이 유지되죠. 자, 그래서 회복과 관련된 작업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관련된 명령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커밋이나 롤백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답에 롤백이 있었으면 그건 명령이죠. 이건 작업을 얘기하니까 롤백이 아니고 회복과 관련된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관계 해석 이 문제 매번 기출문제 여러분 2017년 2회부터 역으로 보고 계시죠? 항상 최근 기출문제 보시고 이 전에 3년 정도 문제를 꼼꼼히 보시면 반복되는 게 50% 이상인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관계 해석 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관계 해석과 관련해서는 자, 앞에서는 관계 대수였어요. 자, 관계 해석은 두 가지가 있죠.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 조건에 맞는 튜플과 조건에 맞는 도메인에 대한 해석이고, 자, 지리에 대한 해. 결과요. 지리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를 해야 되는 절차적 언어다? 아니죠. 관계 해석의 특징은 비절차입니다. 자, 그럼 이 2번의 설명은 뭐예요? 관계의
관계 해석이 아니고 관계 대수연산이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할 필요 없고 연산의 결과만 명시하면 됩니다. 자, 릴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 제공합니다. 자, 수학의 프레디켓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럼 6번 볼게요. 6번, 릴레이션의 R. 어떤 릴레이션 이름이 R이래요. 그쵸? 예, R 릴레이션의 모든 조인 종속. 더 읽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정규형 정규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중복성, 규모가 커서 중복의 문제로 인한 이상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너무 크니까 쪼개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걸 정규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규화 1, 2, 3, 4, 5. 자, 중간에 BCNF 있고요. 자, 고급 정규화, 기본 정규화가 있는데 고급 정규화의 조인 종속과 관련된 문제죠. 자, 조인 적성의 만족이 아래 후보키를 통해서만 만족된다. 그죠? 예. 자, 조인을 통해서 합쳤다가 풀어주면 그게 결과가 원래와 동일해야 되는데 그걸 후보키를 통해서 참조를 했다가 그쵸? 합쳤다 나눠줍니다. 자, 어떤 정규형 릴레이션인가 했을 때 오정규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5정규형. 자, 필기에서는 SQL이 어렵지 않게 용어로 나오고요. 실기에서는 그래도 문맥, 맥락상 여러분이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조인 종속입니다. 자, 4번은 뭐 키워드로 따지면 뭐예요? 다치 종속. 그쵸? 네. 자, 7번. 아, 이게 점오라고 얘기를 했던 전산 영어이면서 SQL 문제죠? 자, which of 해가지고 여러분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저 정도는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다음에 설명 중 아닌 것은 뭐가 아닙니까? belongs to, db, 그러니까 자, dl, 자, dml이에요. 자, 조작어죠. 자, 조작어 명령문, SQL의 조작어와 관련된 명령문이 아닌 것은, 조작과 관련된 명령이 아닌 것은, 자, 그럼 조작과 관련된 게 아닌 거는 2번이죠. 얘는 뭐예요? DL. 정의어요. 자, 딜리트 삭제, 셀렉트 선택, 자, 업데이트 갱신이죠. 인설트가 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얼터는 DDL과 관련된 거죠. 자, 노란색 보시고 not DML 보시면 아, 전산 영어가 아니고 SQL과 관련된 전반적인 명령어 알고 있으면 맞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8번.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매우 중요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제약 조건. 자,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할 조건, 설정해줘야 할 조건 중에 자, 대표적으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조 무결성도 있죠. 자, 개체 무결성은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개체의 무결성. 자, 기본키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상황. 네. 자, 그럼 설명 중 맞는 것은 아, 제가 기본키 얘기를 했더니 1, 2, 3, 4 중에 기본키 딱 하나 보이죠? 2번.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에 속해 있는 애트리뷰트 속성은 기본키는 널값을 가질 수 없다. 원래 기본키는 중복값 못 가져요. 유일하니까. 그쵸? 예. 근데 널도 원자값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키와 관련되어서는 널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표현의 차이가 있지 아니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9번 그림 여러분 ER 모델 언제 씁니까? 개념 설계할 때요. 자, 개념적 설계의 단계 여러분 아시죠? 요구사항 분석해서 개념 논리 물리. 자, 그럼 개념적 설계할 때 개념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ER 다이어그램. 그쵸? ER 모델링 하는 겁니다. 자, 이가 뭡니까? 개체요. 개체. 여기 있네요. 개체 타입. 엔티티. 그쵸? 네.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자, 개체의 특성은 속성 해가지고 애트리뷰트 해서 속성들을 가지고 개체를 표현하죠. 속성은 타원입니다. 원도 괜찮은데 타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답 아닌 것은 했으니까 3번이고요. 관계 타입, 릴레이션, 릴레이션십이죠. 자, 연결선은 직선. 그죠? 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 자, 보시면 난이도 너무 쉽죠? 자, 병행제어 두 번째 문제죠. 자, 병행제어와 관련해서는 트랜잭션과 관련된 표현으로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나온 거죠. 자, 이건 순수 병행제어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병행제어는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걸, 그죠? 예, 동시에 수행하는 트랜잭션에 대한 상황에 제어, 문제가 없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로킹, 타임 스태프 순서화나 검증, 다중 버전 등의 병행제어 기법이 있는데요. 자,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화, 공유 자원을 그죠? 최대화하려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시스템 활용도 이꼴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최대로 끌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잘한 작업을 좀 더 많이. 그죠?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 최소화, 빨리빨리. 그리고 일관성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은 2번. 자, 11번 new 붙었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를 이론반에서 수업을 들으셨거나 2017년도 2회 기출을 안 보고 2017년도 2회 기출 이전의 문제만 보신 분들은 이 문제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당분간 나올 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왜냐면 그 앞전 시험까지의 이 스택의 연산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해서 애매모호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정말 난해했었어요. 그냥 기출문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런 난해한 표현을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자, 스택의 연산과 관련된 출력 결과 여기 이후는 이미 출제가 자주 됐습니다. 그죠? 예, 자주 됐었는데 이제 표현 방식을 좀 다르게 했죠. 스택 어떤 겁니까? 자료 구조 중에서 그죠? 선형 자료 구조의 스택. 영어로 SATA라는 영어 단어죠. 자, 그래서 선형으로 자료를 운영하는데, 자, 스택은 자료가 스택에 들어가고 스택을 통해서 나오고, 자, 한쪽이 막혔죠. 자, 그래서 스택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스택 크기를 제한하고, 삽입하는 푸시 연산 스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스택에 있는 걸 꺼내는 팝 연산. 삽입과 삭제 연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넣고 빼다 보면 SATA 보면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게 돼서 스택의 운영 방식 중요한 게 뭡니까? 아, last in, 그렇죠? first out. in 나중에 들어간 게 out 먼저 나와요. 그래서 후입 선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삽입과 삭제를 부르는 용어 연산. 그죠? 연산의 이름이 푸시와 팝입니다. 자, 순서가 A, B, C로 정해진 입력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도록 자, 스택에 딱 순서는 A, B, C, D 순서로 들어가도록 다 준비를 하고요. 줄 섰어요. 네. 자, 그리고 나와요. 출력 결과. 누가 먼저 나오냐라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저렇게 적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헷갈려 하셔서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스택에 들어가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A가 먼저 들어가고, 그죠? B가 그 다음에 들어갈 거고, 딱 줄 서갖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입력. 자,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어떤 순서로 나올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자, 가로로 적혀져 있으니까 가로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택과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번의 연산이 일어나요. 8회 수행 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스택과 관련해서 한번 봐볼까요? 스택이 있으면 자, 푸시 하겠습니다. 자, 푸시 뭘로요? 아, A, B, C, D 있었는데 자, 푸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쭉 들어갑니다. A.
그쵸? 예. 자, 그럼 두 번째 연산 해볼까요? 푸시. 한 번 더 푸시. 자, 그럼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A 위에 B가 쌓이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연산이 팝. 나와라. 이렇습니다. 자, 그럼 누가 나옵니까? A는 못 나오죠. B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답은 얘는 아니죠. B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연산 푸시.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연산 B가 나온 상황에서 C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푸시 다섯 번째 연산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연산 푸시 D가 들어가죠. 자, 스택의 상태는 지금 DCA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팝 해가지고 6번, 7번, 8번 연산에 대해서 팝을 3번을 수행하면 자, 사인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B 나온 이후에 D가 나오고요. 몇 프로 적을까요? 우리 보기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1번 첫 번째, 2번 D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팝하니까 C가 나왔죠? 그리고 A가 가장 밑에 있다가 A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답은 BDCA입니다. 자, BDCA.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관연도 기출보다 시간이 덜 걸려요. 관연도 기출에는 불가능한 것은 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얘는 명확하게 스택에서 일어나는 연산명을 적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 BDCA로 금방 여러분이 푸실 수 있습니다. 이해도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전산 영어 문제예요. 글씨가 좀 커졌죠? 자, 영어 문장이 엄청 긴 것 같지만 뭐 길이가 그렇게 길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크기를 좀 크게 했습니다. 자, 영어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 대신 키워드가 좀 아는 단어가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얘는 기술합니다. 그쵸? 자, 얘는 집합이다. 뭐예요? 메타데이터의 집합이에요. 메타데이터의 집합. 이것만 가지고도 보기를 보시면 인터페이스, 트랜잭션, 도메인, 스키마 중에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메타데이터의 집합이래요. 메타데이터의 집합은 스키마밖에 없죠. 쉘마. 자, 그럼 메타데이터 중에서도 이런 걸 기술했대요. 어떤 기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명세한 메타데이터로 표현된 스키마와 관련된 설명이죠. 자, 그래서 개체, 속성, 관계, 그리고 제약 조건을 그렇죠? 데이터 조작 관점에서의 그렇죠? 조작에서의 제약 조건을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정의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영어 해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꼭 잡으시고요. 자, 트리 문제가 주춤하더니 다시 나왔습니다. 트리가 원래 20문제 중에서 2문제 꾸준히 최근 3년간 출제가 되고 있다가 좀 출제가 변경 개수, 그러니까 문제 조정에 의해서 개수가 좀 줄었다가 다시 나왔어요. 자,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 자, 노드의 차수가 있고요. 트리의 차수가 있어요. 트리는 노드의 차수 중에 제일 큰 거. 그죠? 차수는 디그리죠. 폭. 자, A는 디그리가 2이고요. B는 1개. 자식의 수예요. D는 0개. C는 2개. 0개, 0개. 디그리. 그죠? 차수, 디그리, 가지수. 그죠? 자, 제일 큰 건 A와 C인데, 그죠? 그 중에서, 그죠? 2라는 수. 제일 큰 수, 디그리. 노드의 차수 중에서 제일 큰 애를 찾아내는 게 2개군요. 자, 그럼 SQL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 SQL은 뭐 새로 나온 문제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 앞에 보시면 1번 딜리트, 그쵸? 삭제, 리무브, 그 다음에 그랜트 나왔고 리보크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사용자에게 A1에
그렇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검색 연산을 회수하는 명령은 자, 이게 뭡니까? 권한 부여 및 해제, 권한 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연산 회수. 그렇죠? 예. 자, SQL 명령 중에 DCL, 제어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그랜트와 리보크. 자, 줬던 걸 회수합니다. 권한을. 리보크. 자, 리보크. 자, 근데 문제는 사용자 X1에게. 그러니까 X1에게 줬으니까 X1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래서 X1 사용자로부터 from 받아들여요. 자, 사용자 X1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의 이름이 뭡니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입니다. 그죠? 예, 그거를 리보크하겠다 해서 예, 권한, 받아들일 권한 적고요. 예, from 사용자. 자, 적어주면 to가 아닙니다. from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드리니까요. 자, 5번 간단합니다. 자, D. 자, SQL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령어 종류 세 가지로 구별을 했죠. 그 중에 정의할 때 사용되는 명령은 뭐예요? 만드는 거죠. create table, create schema, create view와 관련된, 그쵸? 예. 뭐 create domain까지 해서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건 4번이죠. 정의, 그죠? 예. 선택, 메이커 없고요. 업데이트, 갱신. 자, 16번 릴레이션의 특징은 자, 뭐 원래 릴레이션과 관련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테이블 구조 형태인 릴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는 20문제 중에 원래 한 문제 꾸준히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 다시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릴레이션의 특징은 뭡니까? 자, 테이블과는 다른 점이죠. 릴레이션은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모든 튜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튜플의 유일성 문장으로 설명했죠. 그죠? 예, 문제가 어렵지 않을 때는 실기에서 릴레이션의 특징 기술하세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4가지 이상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튜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유일하다. 자, 그리고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고요. 자, 모든 속성의 값은 원자값이다. 자, 그럼 속성은 유일한 이름을 가져요. 맞죠? 자,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예요. 없다. 순서는 무순서성이 중요합니다. 답이 제일 길대요. 4번. 자, 17번. 자, 계속 기출문제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보기 하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물리적 설계. 자, 데이터. 개념 설계하고 논리 설계하고 물리 설계하죠. 마지막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 설계라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실제 저장 장치인 저장 장치와 관련된 레코드 양식 설계하고요.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합니다. 접근 경로도 설계해요. 개념 스키마 모델링 수행하는 3번은 답이 아니죠. 이건 그쵸? 논리 설계, 개념 설계 중에 개념 설계에서 있을 법한 일이죠. 자, 18번. 해싱과 관련된 기본 용어입니다. 자, 뭐예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충돌 아니면 시노님, 동거자인데요. 자, 문장 잘 읽으세요. 그렇죠? 한글. 물음표 앞에 해싱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렇죠? 충돌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충돌을 하냐면 주소가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은 주소 내에서도 버켓에 슬롯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 허용합니다. 그렇죠? 레코드들의 집합을 무엇입니까? 동일한 주소를 갖는 레코드들의 집합은 동거하는 거죠. 시노님. 그렇죠? 네. 동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싱과 관련된 문제도 이번에 너무 쉬웠습니다. 자, 그럼 트리 문제 2문제인데 트리의 운행 문제예요. 자, 트리를 프리오더가 뭐죠? 네. 프리오더. 루트를 먼저 운행하는 거죠. 운행법 중에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가 있죠. 자, 그래서 순서에 먼저 루트를, 그렇죠? 루트를 먼저 수행하고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서대로 운행하는 기법을 프리오더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상대적이에요. 저 루트를 방문을 먼저 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자, 항상 그 하위에 있는 포레스트, 부분 집합과 관련해서 덩어리 상관적으로 운행하시면 되고 왼쪽 트리 전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가장 먼저 탐색되는 것은 자 정의 얘기했죠. 여러분 가장 먼저 뭐예요? 프리오더, 루트. 루트가 언제 방문되느냐를 따져서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인오더 구별합니다. 가장 먼저 탐색하는 것은 A, 루트 노드죠. 그렇죠? 네. 루트, 레프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루트인 A를 제일 먼저. 자, 그러면 제일 나중에 방문되는 건 트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F가 가장 나중에. 자,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최근은 모든 방문에 대한 뭐 나열을 갖다가 고르는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네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면 실기에서 정말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십니다. 자, 마지막 섹션이었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챕터에 뭐가 나옵니까? 자료 구조요. 자료 구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렇죠? 와 그 구성 자료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연산들을 포함해서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목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자료를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 자료 구조 부분이 그 마지막 챕터에 들어가 있죠.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정렬이라는 처리 방식이 있는데 정리해서 나열합니다. 영어로 뭐예요? sort. 자, 소트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오름차순 할 것이고 선택 정렬한대요. 셀렉션 소트 가장 기본이죠. 비율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오름차순. 오름차순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그죠? 항상 기출문제에 오름차순만 필기 때는 나왔는데 실기 때 의외로 2017년 1회에 첫 기출에서 내림차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름과 내림 여러분 구별 먼저 하시고요. 자, 전체의 결과는 자, 여러분 결과는 오름이기 때문에 3, 4, 7, 8, 9입니다. 그죠? 결과는. 근데 시험 문제 뭐예요?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수행 후의 결과. 4회전은 마지막이겠죠? 자, 자료가 5개이기 때문에 4개의 회전,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딱 한 번 하고 나서는. 자, 선택 정렬과 관련된 팁이 뭐죠? 여러분 선택 정렬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멀리 비교 대상을 비교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선택되는 값은 무엇인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조자리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3번이 제일 앞에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찍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회전 수행 결과의 선택 정렬 중요하니까 한번 봐볼게요. 선택 정렬. 오름차순. 그렇죠? 오름차순을 하고 자료가 5개이기 때문에 뭐예요? 선택 정렬의 1회전, 2회전 해가지고 1회전 후, 2회전 후, 3회전. 자, 손으로 한 번만 적어보시면 실기 때까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2회 선택 정렬 나오면 뭐 3회에 버블 정렬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온 건 삽입 정렬이에요. 필기에서는. 자,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렬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4회전, 자, 1회전 수행 후, 2회전 수행 후, 3회전 수행 후, 4회전 수행 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4회전 수행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한 어센딩한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나오죠. 그렇죠? 자, 8, 3, 4, 9, 7. 초기가 8, 3, 4, 9, 7. 자, 그럼 결과가 오름차순하면 3, 4, 7, 8, 9.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이런데요. 보시면
우리는 1회전 수행 후. 그렇죠? 자, 한 단계만 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를 어떻게 하냐고요? 멀리. 자, 나는 선택된 이 자리가 결과가 무엇인 줄 알고 싶어서 비교를 합니다. 자, 3과 8을 비교했는데 뭐예요? 오름차순, 작은 게 앞에 와야 돼서 교환을 하게 돼요.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단계씩 일어나죠. 그리고 3과 4를 비교해요. 자, 그리고 3과 9를 비교하고 3과 7을 비교합니다. 자, 3이 계속 잡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 바꾼 다음에. 자, 1회전 수행 후에는 3, 8, 4, 9, 7. 이게 결과예요. 자, 답이 뭐예요? 3, 4, 8, 9, 7. 그렇죠? 이 한 번만 비교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교환이 되고 비교해서 나머지는 끄떡없네요. 3, 4, 8, 9, 7. 3번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행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 결정되죠. 그렇죠? 예. 첫 번째, 3은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거죠. 3은 여기 선택된 이 첫 번째 자리는 1회전 수행 후 결과가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2회전에서는 얘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조금만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3과 4과 4가 앞에 오고 8이 뒤에 오겠죠. 나머지도 비교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2회전 수행 후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4, 8, 9, 7. 알고리즘이 이렇습니다. 선택 정렬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회전 수행 후에는 4가 나머지 애들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그죠? 예, 가장 작은 최소값으로 앞에 와 있기 때문에 4가 결정돼요. 자, 3회전 수행해 볼까요? 8과 9를 비교했더니 교환이 안 돼요. 8과 7을 했더니 7이 앞에 오고 8이 뒤에 오네요. 좀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3회전 수행 후에는 7, 9, 8. 자, 시험 문제는 2회전과 3회전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1회전 문제를 이번에 출제했네요. 자, 4회전 수행 후에는 9와 8을 비교를 해서 교환을 합니다. 8, 9. 그래서 4회전 수행 후에는 8, 9. 자, 8이 자기 자리를 찾아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 자료가 5개면 4회전만 수행하면 결과는 마지막에 결정된다. 오름차순. 자, 시험 문제가 내림차순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뭐 내림차순이라 그러면 큰 게 앞에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번 문제 마지막이고요. 이번 2017년도 1회 기사 문제는 정말 평이했고요. 평이하다 못해 약간 수준이 밑돌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2회만 보고 정보처리 기사의 데이터베이스의 수준을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기본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이번 2017년 2회 기출문제 보시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앞에 기수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과목도 열심히 기출문제 핵심 용어 정리하셔서 필기 꼭 한 번에 합격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